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입니다. 관계 속의 인간 송복모 신부님이 쓰셨고 바오로 딸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제대로 싸우기. 부부가 아무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감사드린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갈등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더더욱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란 책을 쓴 페로토 부부는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비책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상처를 남기지 않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비책이어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백발백중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공정하게 싸우는 방법을 안다. 사랑만으로 결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사실 사랑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 신혼부부는 3가지 원자재를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첫 번째 원자재는 서로가 공유하는 자료. 두 번째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서로가 다른 자료. 세 번째는 전혀 보완적이지 않은 다른 자료이다. 이 중 세 번째가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자료이다. 부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보완적이지 않은 다른 자료가 두드러져서 불일치를 낳게 된다. 그러니 결혼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는 부부간의 불일치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가이다. 많은 부부가 갈등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 어떤 부부는 침묵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여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덮어둔다. 이러한 부부는 갈등이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모른다. 갈등을 억누른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감정의 상처는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언젠가는 폭발하게 마련이다. 천년간 병 속에 갇혀있는 요정이 말했다. 누구든지 나를 이 병에서 나가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3가지 소원을 들어주어야지. 하지만 2000년이 지난 뒤에는 이를 갈면서 말한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이 병에서 나가게 한 자부터 죽여버릴 거야. 불만을 가슴속에 오래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위험하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갈등을 덮어버리기보다 직면하고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싸움거리를 조심스레 선택할 것. 둘째, 갈등의 문제를 명확히 할 것. 셋째, 적절한 때를 찾아 싸울 것. 넷째, 좋은 의도와 솔직함 그리고 나 전달법으로 싸울 것. 싸움거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미주알 고주알 모든 갈등을 갖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부가 티격태격 실랑이를 벌이는 문제 중 90%는 관가해도 좋은 사소한 문제이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면 결혼 생활은 삶이 아니라 전쟁터일 것이다. 인생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나와는 다르게 일을 처리하고 그 외 사소하게 충돌할 일들은 항시 널려 있다. 평화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은 어떤 일이 싸울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은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자신이 옳고 그가 틀리다거나 단순히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식당, 어떤 극장에 가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문제가 말다툼을 벌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사소한 문제들을 놓고 싸움을 벌이면서 인생을 헛되이 흘려 보내고 있다. 부부싸움의 요소는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상대의 태도 변화가 가능한 문제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실제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일치를 갈라놓는 것들은 극히 사소하고 시시한 것들이라 주장하면서 이 일을 제기할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비누 하나 때문에 7달이나 냉전 상태로 지낸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부부에게 집안일은 모두 아내의 책임이었다. 욕실에 수건을 갈고 비누를 갖다 놓고 화장실 종이를 채우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비누가 떨어졌는데도 깜빡 잊고 새 비누를 갖다 놓지 않았다. 남편은 그 실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일주일 내내 비누도 없이 목욕하게 만들어. 실제로 비누가 일주일 내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내의 자존심이 크게 상하여 반발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7달 내내 다른 방에서 지내면서 남남처럼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정말 비누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남편은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비누를 통해서 터뜨린 것 뿐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그간에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남자의 하찮은 비난 앞에서 폭발한 것이다. 그러니 사소한 갈등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사소한 갈등 이면에 억눌려 있는 진짜 싸움의 요소를 찾아내서 싸워야 한다. 싸울 때에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서로 명확히 알아야 한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 부부가 싸운 것은 결코 비누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것보다는 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 화가 난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한다. 부부가 싸우면서도 어디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지 모른다면 싸움의 에너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부부간의 일치는 깨질 것이다. 어떤 부부는 갈등의 원인은 분명 여기 있는데도 저기에서 그 원인을 찾아 싸운다. 이른바 싸움에 필요한 실탄을 여기저기서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끌어내고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될 인격적인 것에 상처를 준다. 배우자의 부모 탓을 하거나 성적 무능력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 싸울 때에는 갈등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원인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양쪽이 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쪽만 갈등의 원인을 알고 있다면 건설적인 싸움이 될 수 없고 혼자 화를 내는 식이 되어버린다. 통교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할 때 비로소 통교가 되는 것이다. 상대가 갈등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소리를 높여 싸운다 해도 통교가 될 수 없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통교하기 위해서이다. 아무 때나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대화든지 적절한 때가 있듯이 싸움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적절한 상황이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어야 한다. 급히 출근해야 되거나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싸운다면 부부간의 일치를 도모하는 건설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나면 그 자리가 공적인 자리건 사적인 자리건 관계하지 않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감정의 배설이지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싸움이 아니다. 싸울 때는 의도가 좋아야 한다.
상대를 아끼는 마음 없이 싸운다면 그것은 싸움을 위한 싸움, 파괴를 위한 싸움일 뿐이다. 관계 개선을 위해 제대로 싸우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 전달법으로 싸워야 한다.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나를 주어로 하는 것은 감정 표현이 파괴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화가 나 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럴 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으로 시작한다. 이른바 너 전달법이다. 그런데 너 전달법을 쓰게 되면 배우자는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즉시 방어 태세를 취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하기보다는 변명과 방어를 하게 되며 큰 소리를 지르게 된다. 하지만 나 전달법을 쓰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의 허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아픔에 동참하게 된다. 지금까지 송복모 신부님의 관계 속의 인간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이었습니다.